마지막으로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개성초등학교의 조기성 선생님. 우리 조기성 선생님은 스마트교육학회 회장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제 친구는 아니었는데 친구하기로 이제 해서 친구가 된 사이입니다. 네, 조기성 선생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기상입니다. 예. 친구, 요즘 정재현 교수님이 계속 친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예, 친구를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손지 선생님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하신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온라인 계약하면서 또 너무 많은 선생님들께 좋은 영향 주시고, 좋은 책도 내시고, 그리고 오늘 또 발표하는 거, 지난번에 발표 자리를 보면서도, 정말 다양하게 수업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 많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사례를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소지 선생님처럼 열심히 계속 수업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원래 우리 2015 개정 교육 자체가 역량 중심으로 바꿔놨어요. 분명히 역량 중심으로 바꿔놨는데 분명히 역량 중심인데 그동안 현장에서는 역량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다 얘기하는 교육의 블랙홀인 우리 그놈의 입시 그리고 경쟁 중심의 수업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만 하고 수업 시간에도 주입식으로만 가르쳐 놨는데 그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지 못했고 지금도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경쟁을 하고 지금도 계속 외워라, 사교육 계속 이런 식 가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다 공부를 잘 하시고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부만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모두의 공부를 강요할까라는 그런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왔고요.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손지 선생님 계속 좋은 게 강의 발표 때 말씀하셨어요. 계속. 근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 유역에서 실시간 수업이나 과제 중심, 뭐 컨텐츠 중심, 기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시간 수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과제나 컨텐츠 중심으로 계속 수업을 해왔어요. 저렇게 손지 선생님처럼 유튜브 라이브를 하거나 이렇게 해주신 선생님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는 또 많이 다릅니다. 대학은 이제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대학은 학생들하고 계속 이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야만 뭐 됐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단 한 번만 합니다. 한 반에 하나의 수업을 준비하면 그 한 번 수업을 하면 끝이에요.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반만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를 막 제작을 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우리 반 아이들이요. 맨날 보는. 매 시간 보고 매번 수업을 하는 우리 반 아이들이니까 아이들하고 라표 형성도 잘 돼 있고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 음성을 계속 켜놓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음성 소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답답하다고. 아이들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뭔가 수업도 되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실 수업처럼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지 선생님 대단하신 거는 이 유튜브 라이브나 라이브 수업을 많이 하셨다는 건데 사실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같은 수업을 여러 반을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맨날 실시간 수업을 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면 물론 교수님들도 비슷하지만 그리고 우리 반이 아니라 잘 모르는 담임이 아닌 다수의 학급들하고 잘 모르는데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손지 선생님처럼 피드백을 계속 주는 경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수업하면서 과제도 주고 컨텐츠도 틀어주고 하면서 계속 그냥 아이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냥 계속 아이들하고 오전 내내 같이 있거든요. 일단 학부모들이 좋아합니다. 왜냐? 일단 일반 수업은
애들이 잠깐 한 10분, 15분 컨텐츠 보고 애 다 했어 그러고 들어놓는데 실시간으로 데리고 있으면 일단 엄마들이 신경을 안 써도 계속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피드백을 계속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시간 수업을 하는 학교들의 만족도들이 많이 높은 이유는 학부모들이 좀 조금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학기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학부모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쌍방 수업 늘려달라. 힘드니까. 왜 내가 과제를 대신 해야 된다. 특히 초등.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손지 선생님들이 계속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피드백이 없으면 아이들이 그냥 살짝 대충 하고 냈다 정도로 하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손지 선생님 계속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그 얘기.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도 선생님은 계속 체킹을 해주고 피드백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 이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내가 성장하는 데 대한 관심을 보이는구나라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니까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요구를 하고 다음은 어때요? 재밌어요?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선생님이 계속 피드백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교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라고 아마 손지 선생님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 한 반도 아닌 30명도 아닌 그 여러 반 학생들을 일일이 다 내용도 사실 다 비슷해요. 아이들이 뭐 120명이면 120명의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나하나 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란 거죠.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이 교육감님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교육 격차가 커질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급해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수업을 교사들이 올해 3월에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나 스마트 교육이 이미 한 10여 년 됐는데 현장 선생님들은 전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인프라도 구축 안 돼 있고 해본 경험도 없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계약을 했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이제 피드백을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학생들 학습 격차까지 다 잡으라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2학기 되면 1학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게 수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격차도 당연히 줄일 수 있고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의 장점이 블라인드 러닝의 장점은 뭐냐면 온라인일수록 오히려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줄 수가 있고 그 학습 격차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현장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반, 이것도 구글 클래스룸인데 저희 반 아이들 줌으로 수업하면서 소회실 만들고 토의 토론하면서 직접 수업 시간 중에 만드는 PT입니다. 아이들끼리 소회실에서 얼굴 보고 교과서에 있는 셧다운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뽑기예요. 그냥 뽑아갖고 누구는 반은 반대 반은 찬성. 근데 아이들이 의견을 하나하나 모아갖고 PT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토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둠 활동 같은 게 오히려 교실에서부터 디베이트 활동이 교실에서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옆에서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실에 있으면 같은 공간에서 반반 나눠 갖고 하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쟤네는 저런 전략을 짠데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완전히 분리된 소회의실에서 자기들끼리 전략을 짜고 주고받으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전략도 잘 짜고 토론도 집중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저희 반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 아이들이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갖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블렌디드 러닝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 아이들은 5학년이지만 3학년부터 계속 이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아이들에게 활동 위주로 계속 뭔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지 선생님 발표할 때 약간 이런 플립그리드 같은 걸 좀 이용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주제 중심으로 딱 주고 나면 학생들이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온라인에서 자기 주제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주제가 우리나라 날씨 특징을 기상캐스터처럼 발표하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입니다. 아이가 미션을 주면 이런 대구 식으로 34도, 부산 32도, 그리고 전주와 광주도 35도까지 오르는 1m로 더위가 약해지는 건 역부족이.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즐거워하고 이게 계속 활동할 거리를 주니까 아이들이 지루해할 틈이 없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저 같은 경우는 뭐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해서 모든 발표를 다 랜덤으로 뽑습니다. 그럼 아이가 딴짓을 하다가도 뽑혀요. 그러면 자기가 딴짓을 했는데 뽑히니까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딴짓을 했어요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온라인 수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앞으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당연히 블렌디드 러닝이 왜냐 모든 교실에 이제 AP가 설치가 된다고 했고요. 오늘도 또 부산시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는 고성능 AP를 올해 안에 깔겠다는 선언을 또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는 학습 데이터가 쌓이면서 학습 격차가 줄여지는 맞춤형 지도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분석이 되고 결국 이거는 국어, 수학, 주지교과에서 진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최소 기준에 모든 이들이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학습으로 마이크로러닝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지 않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내 수준과 적성에 맞게 학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분석되면 결국 시험이 없이도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게 되는 벌써 데이터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함께 문제를 풀고 아까 미네르바 스쿨 말씀하셨는데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전문가 실질적인 경험을 갖게 하는 학교가 미네르바 스쿨이죠. 학교에서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각자 다른 진도로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춘 후에 실제 문제 해결의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학교가 되면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서 진짜 일꾼들 제대로 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지금처럼 언제까지 맨날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오는 그런 지식을 외우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무기던 유튜브건 아이들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계속 배우고 그 이력이 누적이 되고 그리고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오늘도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반 아이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걸 이것저것 다 책을 읽어보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찾으면 비로소 너는 대학을 가지 않고 뭘 하지 않아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학습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록 데이터 기반이 되면 사람들이 근데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저는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아바타처럼 뭔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더 잘 되겠지만 아바타만 클릭하면 그 학생이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이것도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오늘 컨디션, 이 학생은 뭘 잘하고 이 학생은 뭐에 관심이 있고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니까 학습을 양을 줄이고 그래서 이 학생은 발표를 잘하니까 클릭만 하면 이 학생은 발표를 잘하는구나 음악을 잘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클릭 한 번으로 이질 집단도 만들어지고 동질 집단도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미래교육 그리고 이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경험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냥 학생들은 부모님이 시키지 않고 있으면 정말 원하는 거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검색하고 이런 모든 검색 기록들이 데이터화가 되면 결국은 조작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데이터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저희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생들 데이터 분석을 늘 하는 LMS 뭐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칸 아카데미 쓴 지가 벌써 한 4년 요 정도 4년 5년 됐고요. 우리나라 첫 교실이 저희 반이었고 요거는 이제 프로디지라고 아이들 수학 게임을 합니다. 그냥 게임 하는데 문제를 풀게 하고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재미, 흥미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의 LMS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면 한눈에 이 아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있게 되면 지금 의사들 말이 많지만 의사들이 LMS래 MRI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환자들을 진단하듯 선생님들은 이런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더 진단하고 진로를 알려주고 분석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클래스 1, 2, 3 포인트 제도입니다. 이런 미래 교육들은 사실은 너무 급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숨 좀 쉴 수 있게. 지금 선생님들 머리에 쥐난다고 너무 말을 많이 하셔서 예, 조금 쉬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하고 지금 우리 이화여대에서도 연구하지만 연구소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제대로 좀 연구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학습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급하게 현장에 데이터도 없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쌓일 시간을 좀 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적용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업이 되면서 OECD에서 제시한 미래교육, 학생이 행복한 미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원년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이 코로나 온라인 교육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조기성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